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시험은 모두 이제 끝났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은 뒤로 다 이제 또 입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또 뒤로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제 24년 대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24년, 야, 세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4년 대비로 오늘 첫날 제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가장 그렇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영어가 조금은 쉬워졌다. 쉬워졌다. 지금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전공 과목 중심의 난도 조절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 과목 보통 이런 건 이제 도구 과목이라고 하죠.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다 쓰여지는 바로 이 과목을 우리가 도구 과목이다 이제 이렇게 일하는데 바로 국어, 영어, 국사 요거는 비교적 그렇게 크게 어렵게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공 쪽에다 조금 더 초점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그리고 작년 2022년 이제 이 두 번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좀 출제된 해죠.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험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행자부터 출제했었고 2015년 이후로 인사혁신처로 출제 기간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인사혁신처 출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출제 기간이 동일한데 의도적으로 지금 문제 출제 난이도를 작년하고 올해 의도적으로 저는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과목 바로 선택 과목 폐지되고 전공 과목 중심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가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 즉 다시 얘기해서 쉽게 나오는 기조. 그런데 쉽다라는 건 또한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 쉽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들 얼핏 봐가지고 해서 문제 풀기도 어려울 정도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가령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험은 어차피 1분에 한 문제거든요. 근데 종전의 것들을 보게 되면 1분에 한 문제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상당히 좀 길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길게 출제해도 그것을 단지 몇 초 만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제시했던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몇 초 만에 풀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적용을 해서 또는 글 전체를 보더라도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쉽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쉽다라는 개념은 바로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출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출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본 문법을 독해 글 속에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좀 짧아진 편이고요. 그리고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꽤 쉬워진 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쉬워졌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시험이라는 것은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알면 쉬운 것이고 모르면 어려운 거.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기본이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기본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바로 국어도 그렇고 국사도 그렇고 행정법 기타 다른 직렬의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기본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서를 조금 더 충실하게 봐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각 과목
바로 이겁니다. 기본서 그리고 바로 뭡니까? 기출. 바로 이 두 가지의 그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서 그리고 기출. 기출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정도.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세 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본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첫날이면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쉬워지는 그런 추세기는 합니다만은 말이죠. 그래도 공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도전하면서 이 공무원을 바로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학교 다닐 때 뭐 수능에서 보통 1, 2, 3등급 뭐 이 정도로 맞았다. 그래서 난 그 정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익 같은 것을 가령 시험을 봤는데 나는 뭐 보통 뭐 900점대를 유지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전에 그런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적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토익 성적이 상당히 좋다, 나는 유학까지 갔다 왔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등급이 좋다, 아니면 토익이 좋다, 그다음 유학 갔다 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로 승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잘하니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해서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선생님 저 기출 풀어보니까 말이에요 몇 점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기출 풀어보는 것과 실전에 가서 시험을 실제 보는 것은 또 엄청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 풀어봤더니 나는 몇 점 나와요? 80점 나와요? 90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저는 망가지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30년이 넘었는데 바로 자신들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바로 열심히 공부해준 친구 진짜 단기간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자만해가지고 해서 오히려 그 장점을 깎아먹어버리는 그런 일. 그래서 바로 시험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반드시 여러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 다뤄지는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여러분 공부하신 것과는 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토익과도 상당히 또한 다르죠. 그리고 유학 갔다 왔다? 글쎄요. 유학 가서 여러분들 문법을 얼마나 대단히 많이 배우겠습니까? 글을 정확히 보는 걸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맞는 공부를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본 과정은 소홀히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단기화로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수업을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보게 되면 이 기본서, 특히 이제 제가 근래 한 3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 기본서 과정, 그러니까 요즘은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이 기본 과정을 좀 건너뛰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바로 이 기본서, 이 과정 수업도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대개가 1년 안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바로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모두 다 국가직 이미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국가직 합격했습니다라고 그랬고 또한 지방직도 자기가 낸 지역이 자기의 성적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바로 그래서 지방직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지금 얘기 나누다 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딱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바로 그 친구도 바로 이 기본서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해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기본서부터 출발한 친구들은 상당히 단기간에 합격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것도 더불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믿고 한번 여러분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선 요거 문법보다도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휘가 조금 필요하겠죠. 어휘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래 2년, 즉 다시 얘기해서 2023년, 2022년 2년에 걸쳐서 상당히 난도가 좀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자체 문제로 출제되는 것,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수능어휘다. 요거는 진짜 여러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 실제로 써먹는 그런 단어들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평생 가도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거, 글쎄 그런 것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말이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그런 어휘 이런 것에는 지금 출제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쪽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어휘의 난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상담을 하게 되면 괜히 어려운 난도의 그런 어휘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어휘를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사실 수능 어휘라고 하기보다는 중학교 어휘 정도까지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쉽게 출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어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공무원에서 좀 난도가 높았었던 그런 어휘가 있는데요.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무원 어휘, 그동안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했어도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겠고요. 요거 혹시라도 난이도를 높여서 만일 출제하면 어떨 것이냐라는 거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그동안에 많이 출제됐었던 걸 중심으로 충분히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혀 배제시키고서 본다라는 거 조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어휘로다 일단은 모든 것을 여러분 대비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난도가 좀 있는 어휘들은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게 되는 가령 새벽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좀 다뤄드릴 때 그때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가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는 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수능 어휘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휘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휘 집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물론 그 또한 괜찮아요. 이것도 상관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같이 가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보다가 만나는 모르는 단어들. 글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들 만났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들을 정리해서 외워주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휘집에 있는 어휘는 연락에 외우려고 하는데 정작 이제 문제 풀다가 만나는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그래 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해설지 한번 보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아셨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글보다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 그것으로 반드시 꼭 외워주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더불어 드렸다.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가 있죠. 수거도 보통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선은 동사구, 그죠? 동사구. 보통 이어동사나 우리가 삼어동사라고 하죠. 이어동사나 삼어동사. 다시 말씀드려서 단어가 두 개 이상이 결합돼 가지고 해서 하나의 동사 역할하는 거, 이것이 동사구가 될 텐데요.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즉 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형성할 때 이어동사라고 하죠. 영어로는 two word verb라고 합니다만, 삼어동사 three word verb라고 해서 단어가 3개 이상이 결합된 거. 가령 올해 여러분 국가직에서 나왔었던 게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to away with라고 나와 있었죠.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폐지하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abolish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놈이 되겠습니다. abolish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아쉽죠? 이건 지방직이로군요. 국가직에서는 hold off가 나왔었습니다. hold off 이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어동사, 이건 삼어동사 이렇게 돼버리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abolish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폐지가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hold off는 연기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정답은 suspend를 줬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서스펜드로 준 것이 조금은
사실은 아쉽습니다. 저는 포스트폰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서스펜드는 여러분 사실상 연기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중단의 개념이 크죠. 그죠? 그리고 완전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고, 일단은 일시적 중단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홀드오프는 서스펜드보다는 사실상 포스트폰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어 3호 동사 요것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동사구 같은 거는 사실상 난도를 여러분들 봐서는 우리가 이제 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그죠? 두어비드가 난도가 어떻습니까? 홀드오프가 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굳이 난도를 놓고 본다면 홀드오프는 난이도가 저 정도라고 한다면 중 아니면 뭐 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두어비드는 하죠. 왜 저건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여러분들 저것은 쉬운 표현이고요. 그리고서 저것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난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동사구는 아마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뭐라 했어요?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쉬워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동사구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오히려 동사고 수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밖에도 뭐 수고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출제가 되고 있죠. 관용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관용 표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관용 표현이야말로 그냥 수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공부를 우리가 어휘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다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하나 제 책 하나만 여러분들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원데이라고 있습니다. 원데이 동사고 수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데이 동사구 수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데이 시리즈라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포켓볼 형식으로 만들어낸 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안에서 요거 정도 하나는 꼭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동사구 수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 사셔서 지금서부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상당히 전에는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말이죠. 어휘는 워낙 지금 난이도가 좀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뭐 수능 어휘는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수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어 암기보다는 수거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좀 봐주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이 있죠. 문법 플러스 영작. 뭐 영작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말이죠. 요것도 뭐 평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문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문법하고 영작 포함해서 세 문제만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독해 쪽에 지문을 한 문제 더 출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법하고 영작 뭐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사실상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이죠. 물론 영작이라는 것은 영작만의 특성, 즉 다시 해서 영작을 통해서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바로 영작이라 하면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을 바르게 반영했느냐. 즉 다시 해서 영문 자체는 문법이 맞지만 우리말과 어울리지 않게 출제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영작 같은 것은 우리말과 대조를 해봐라. 우리말과 대조를 해봐라. 꼭 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요 말씀은. 나중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요. 가령 이제 우리말은 여러분들 부정인데 영문은 긍정으로 줬다라든지. 즉, 다시 해서 영문 자체는 여러분 뭡니까? 문법이 맞는 거겠죠. 그죠? 부정을 긍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말은 부정으로 줘버렸으니까 부정이 표현돼 줘야 되는데 부정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틀렸다. 뭐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점만 조금 더 조심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법 문제 출제가 여러분 4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3문제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시험은 굉장히 기본이다.
문법도 기본적으로 내고 있다. 그리고 독해도 기본으로 내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독해도 기본으로 내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기본적인 문법을 글 속에서 지문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법이라는 것은 문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글 보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본 과정, 즉 제니스 영어 여러분 문법, 그래마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간만에 영어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 여러분 제니스 영어 있습니다만은 요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 인문기초라고 있습니다. 인문기초라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팔품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말입니다. 팔품사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것. 왜 명사라고 하냐, 왜 형용사라고 하냐, 왜 부사라고 하냐, 왜 전치사라고 부르냐, 왜 접속사라고 부르느냐 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것. 왜 관사라고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바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인문기초라고 있는데요. 뭐 강의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지만은 상당히 요긴한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간만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인문기초를 먼저 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하시게 되는 바로 제니스 문법, 바로 요 그래마죠. 요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요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법이라는 걸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법을 단순히 암기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런 문법이 생겨났을까? 왜 이런 용어가 생겨났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법을 문법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항상 요 문법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다가 여러분 담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강의하시는 영어를 강의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문법 강의할 때 꼭 그렇게 하십니다.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뭐 포인트 중심으로만 강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어버린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법은 문법 문제 자체로는 굉장히 지금 쉽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30년 내에 지금 문법 문제를 가장 지금 수월하게 출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따라서 그 가장 수월하게 출제하는 그런 문법 바로 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기본석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의가 좀 길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거를 공부할 이유는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문법 공부는 설령 문법 문제를 맞춘다 할지라도 독해에서 활용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사실상 약간 원리라고 할까요?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문장 속에서, 그래야지만 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 속에서 그걸 찾아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법을 이해하려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니스 영어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말이죠.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해다.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지 않고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은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제 학교 간 친구랑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문제 차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즉 당락을 결정하는 건 한 문제 차이더라 라는 것을 자기는 몰랐는데 진짜 이번에 처음 보고 나니까 아주 그것을 절실히 느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분명히 영어에서 한 문제를 더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선생님 저 요거 틀렸었으면 요거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요거 맞춰버리는 바람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췄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합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잘 이해 못하실 텐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한 문제 바로 5점이죠. 바로 5점.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한 문제가 남들보다 덜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글을 정확히 못 보다 보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속에서 정확하게 그 문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좀 강조합니다. 간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인문기초를 꼭 좀 한번 보시고 아마 2, 3일이면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는 이제 별도로 강의를 안 하고요. 먼저 해놨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문법.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또 있죠. 우리가 문법을 여러분 문법을 공부했는데 바로 그것을 정작 문제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말이죠. 꼭 문제 풀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포인트 중심으로만 여러분 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바로 배운 문장이 그대로 여러분 전문제 출제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어떤 문법이라 하더라도 문장은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문법 바뀌어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 문법,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을 찾아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 훈련을 조금 더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책이 여러분 실전 문법 4렙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전 문법 4렙사. 요겁니다. 실전문법 4렙사. 요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을 바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바로 문제집입니다. 464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좀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가 있죠. 생활영어. 생활영어가 이제 또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바로 국가직 지방직 전부 다 포함해서 생활영어 3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3문제가. 그런데 이런 말이죠. 솔직히 생활영어 3문제 출제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활영어라는 것, 대화만 AB라고 해서 다이얼로그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출제하고 있죠. 다이얼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그냥 순수한 대화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럴 때 우리가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을 여기에서 또 물어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러분 대화를 이해했느냐라는 것과 바로 생활영어를 통해서 수거 또는 관용 표현을 간접적으로 또 물어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국가직에서 I don't buy 이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틀려버렸는데요. 요거죠. I don't buy. 이거를 여러분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들 생활영어 아니면 저것은 진짜 그야말로 관용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글자대로 I don't buy 나 그거 안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안 믿어라는 얘기죠. 그거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뜻으로 쓰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생활영어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동사구 관용편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거 문제 2문제를 내고 있지만 여기서 생활영어 속에서 들어가서 또 한두 문제 더 출제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수거 바로 그 문제는 한 3문제가량 넓게는 한 4문제가량이 여러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영역만 남았죠. 바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독해죠? 자, 독해가 10문제죠. 요즘 11문제까지도 여러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문제를 출제를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10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독해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우리가 문법을 여러분 공부하더라도 말이죠. 문법을 공부하더라도 문법 문제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말라. 그것을 바로 독해 속에서, 독해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은 더 큰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대한 훈련을 진짜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저는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진짜 반대합니다.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수월해지고 있다, 쉬워지고 있다. 물론 여러분 쉬워지고 있기 전이라 해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공무원 영어는 말이죠. 우리 공무원 영어는 여러분들 보고 말이죠. 대단히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바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즉 다시 그래서 대단히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제시했다. 그 말은 우리가 글을 좀 많이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 접근법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좀 문제를 많이 봐야지만 좀 해결할 수 있는, 아니 글을 많이 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수월하게 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굳이 문제를 많이 볼 필요가 있느냐? 굳이 문제를 많이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양적으로 승부하는 시험은 아니다. 양적으로 승부하는 시험은 아니다. 뭐 대단히 다뤄지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은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본다면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 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 본다면 수능은 여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 공부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진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 다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상당히 난이도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여러분 문제를 많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즉 다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글을 정확하게만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문제든 어느 독해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것도 바로 뭡니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들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바로 직독직해를 하는 거죠. 읽어 내려가면서 즉 다시 해서 글을 쓴 의도대로 여러분 우리말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은 반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여러분 만일에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말과 거꾸로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을 만났을 때 맨 뒤에 부분부터 거꾸로 올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올바른 영어를 접근하는 자세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어권의 사용자들이 영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쭉 앞에서 뒤로 말을 그냥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앞에서 뒤로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간단히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아까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뭐야? I don't buy. 나가 사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아라는 겁니다. 근데 buy는 어디까지나 산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buy는 어디까지나 산다는 얘기잖아요. 어디까지나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그거 사지 않아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옆에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I don't buy.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돈 주고 그건 나 사지 않겠다. 즉 네가 말하는 것을 내 돈 주고서 그걸 내가 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네 말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이죠. 저기서 buy라는 건 믿다라고 해서 trust의 의미로 쓴 거예요. 저기서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저거 바로 뭡니까? buy는 buy예요. 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buy는 buy예요. 그죠? buy는 사다예요. 죽어도 사다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믿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라고 했을 때 눈이라는 건 여러분 길고 짧게 발음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이 눈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죠? 어떤 시야에서 어떤 중심, 요걸 바로 뭡니까? 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눈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로구나. 사람의 눈이로구나. 씨앗의 눈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우리가 접할 때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것을 우리는 문맥에 맞게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줄 수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어식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말로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뭐냐? 직독직해다. 끌으면서 내려가라. 나는 갔다 거기에 그녀와 함께 데이트하러 그리고 밥 먹었다 뭐했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와서 이렇게 해석할 일은 절대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쓰여진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훈련이 바로 뭐냐? 바로 직독직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제니스 영어랑 함께 여러분들 같이 진행하는 게 바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첨삭독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과정 속에 이게 아마 같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과정 속에 이게 같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직독직해를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근데 왜 저기서 첨삭독해라고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 첨삭독해는 바로 직독직해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문이 하나하나 전개되면서 난도가 하나하나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것지만 가면서 난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갔을 때는 말입니다. 마지막 끝에 갔을 때는 우리 실전 난도까지 가는 그런 구성을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완전 중학교 1학년 것처럼 굉장히 짧게 여러분 보이지만 가면서 난도가 높아져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가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실전과 연계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쉽다고 해서 이거 쉬운 건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계별로 쉬운 거 하나씩 극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난도 높은 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쉬운 거다. 이거 무시해버릴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수익이 내 걸로 할래. 그러면 요 쉬운 것에서 여러분 등장했었던 여러분의 단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긴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긴 지문 속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못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개들 그 기본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실전 난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독직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배운 문법들을 글 속에서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또 독해 기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독해책도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직독직해하는 책입니다. 사실은요. 요것도 직독직해하는 책이다. 근데 요 첨삭 독해보다는 요게 난도가 좀 높습니다. 좀 더 난도가 좀 높습니다. 구성 방식이 좀 달라요. 좀 다르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로 직독직해 하는 바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첨삭 독해하고 독해 기적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다 이제 여러분들 독해 관련해서는 여러분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독해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가 수모 문제, 즉 다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접근이 돼줘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새벽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 진행을 해왔었던 것.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아마 저의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새벽 실전 모의고사 같은 저것을 아마 가장 많이 추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문법도 했고요, 어휘도 했고, 이제 그러다면 실전 모의고사까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요것은 여러분들 그때그때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실전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3회 한 달 분량으로 10회 정도씩 해서 매달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제가 여러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몇 월부터 2024년 대비로 진행을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통상 제가 아마 9월서부터 진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9월서부터 다음 연도에 바로 문제 시험을 대비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때 기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슬라이퍼입니다. 네, 스나이퍼 32라는 건데요. 그동안 배우셨었던 모든 문제들, 바로 문법, 어휘, 수거, 생활영어, 영장, 그리고 독해, 모든 것이 바로 스나이퍼 32라는 것에 여러분들 요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전 영역 단권화입니다. 전 영역 단권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즉 새벽 실전 모의고사 스나이퍼에서 요걸 여러분들 가지고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법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문제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 영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015년서부터 바로 행자부가 아닌 인사혁신처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 이후로 가장 어렵게 출제했었던 해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015년 국가직 9급입니다. 국가직 9급입니다. 가장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진짜 그때 2015년 국가직 9급은 진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2015년 국가직 9급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프로를 바로 방송에서 했던 그런 기억까지 제가 좀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에 JTBC에서 그 손석희 그 양반이 진행하는 뉴스 시간이었었나요? 바로 2015년 국가직 9급 문제 난도에 대해서 논란을 다뤘었던 그러한 뉴스를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직 9급을 3명을 상대로 해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국가직 9급 문제를 풀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선생 하시는 분들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3사람이 풀어보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다 맞고, 한 사람은 80인가 나왔고, 한 사람은 85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맞춘 사람은 포함해서 한결같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쓰지도 않는 이런 거를 전문제 출제한다는 것이 조금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겁니다. 다 맞춘 사람은 다 맞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요? 영어권의 사람이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 공부하는 일, 배우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걸 다 맞출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실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맞추는 친구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다 맞췄다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접근법. 흔히들 얘기를 하는 바로 뭡니까? 스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스킬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말이죠.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정답을
집어내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간단히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말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국어 문제 푼다면 국어 다 맞춥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마 저는 반밖에 못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봐서 모르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엄청 잘한다란 말입니다. 그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에 맞게끔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특히 영어에서 독해는 말이죠.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아까에서 뭐라 했습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라. 문법 적용해라. 문법 정확하게 해석하라. 영어식으로 사고를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직독직에 훈련을 해라. 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겁니다. 스킬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말이죠. 30년 넘게 영어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특히 독해 쪽에서는 저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어를 그야말로 아주 영어의 언어학자처럼 말이죠. 완벽하게 영문학자처럼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지 못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출제 의도를 정확히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별도로 길러줘야 됩니다. 순수하게 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스킬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새벽 실전 모의고사 수능안표에서 다루는 독해는 전부 다 제가 여러분 스킬로 문제 접근해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문제를 여러 말이죠. 하나서 10가지 제가 다 만듭니다. 새벽 실전 모의고사든 수능안표에 들어가 있는 독해든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출을 바탕으로 만듭니다. 기출에서 말이죠. 문두 두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똑같이 두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제시합니다. 핵심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주제어 중심으로 출제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주제어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제시해 드립니다. 빈칸이 말이죠. 마지막 문장에 빈칸을 뺐다라고 한다면 저도 마지막 문장을 빈칸을 똑같이 빼서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그야말로 기출하고 거의 동일하게 여러 문제를 직접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새벽 실전 모의고사를 강조하는 가장 그런 이유가 바로 기출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에 유단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각의 출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제가 해서 조금 말씀드려봤는데요. 또 일부 친구들이 또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제 강의를 열어보시면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좀 많죠. 영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강의하는 모든 것을 강의를 하면서만 이런 말씀드리고 좀 그렇습니다만 제 강의 모든 강의를 다 들으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강의를 다 들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왜 여러분들 강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왜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느냐 말이죠. 영어는 여러분들 100이면 100 전부 다 현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면서는 저는 그 상담을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윌비스 홈피 오셔서 여러분들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밴드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밴드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은 밴드 이름이 한덕현 제니스 영어 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니스 영어 팸.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직접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된다. 영어 뭔가 나는 부족한 면이 뭔가 있어. 근데 어느 게 부족할까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딱 일률적으로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 직접 좀 찾아내셔야 되는데 저랑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강의가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십 가지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강의들을 제가 좀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상당히 좀 많죠.
그렇지만 일단은 필수적으로 꼭 좀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요거는 필수입니다. 제니스 영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64. 이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바로 뭡니까? 첨삭독해죠. 제니스 영어 464 요것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서 보시는 새벽 실전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스나이퍼. 네, 요게 필수입니다. 요게 필수입니다. 요게 필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지친 것이 저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지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가지친 거 보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생님 저는 독해가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좀 보조적으로 뭐 하라? 독해 기적을 좀 더 하라. 선생님 저는 영작이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영작을 좀 봐라. 영작도 여러분 뭐 저는 제니스 영어 영작 실전 영작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원대 영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조적인 그러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법을 정확히 하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영작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영작만 골라서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대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작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열흘 만에 끝내는 열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흘 만에 끝내는 생활영어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하고 말이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 라고 한다면은 물론 좀 수고도 좀 암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생활영어 같은 거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친구 있어. 선생님 저는 생활영어 보면 연락이 틀려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좀 보완해서 하라고 해서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이거 언제 다 들어요?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필요하셔야 누구나 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밖에도 저는 여러분 뭡니까? 어휘집도 있습니다. 어휘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독하라고도 있습니다. 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휘는 뭐만 봐라? 뭐 보라고요? 그냥 수능 어휘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수능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근데 수능 어휘집 뭘 살까요? 없어? 그럼 내 거 사봐. 이거 뭐. 근데 있으면 보세요. 나는 여러분 말이죠. 어휘집은 바꾸라는 얘기 안 합니다. 어휘집은 내 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휘집은. 왜냐면 저는 내 경험상 나도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 학생 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어휘집은 보던 거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책을 바꿔버리게 되면 왠지 낯설어요. 좀 약간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휘도 알아도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1, 2, 3, 4에서 동요를 찾아내거나 이렇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휘도 나름대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대비해서 바로 뭐냐? 또 실전 복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휘 문제 풀어봐. 괜찮아, 맞춰.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 말이죠. 이게 참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모든 걸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고 그리고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좀 부족해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보완해 가라.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여러분들 보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좀 그러네요. 논리독해는. 왜냐하면 논리독해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논리독해 저것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논리독해 만든 것은 사실상 보조를 해드리기 위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해석을 하는데 스킬 적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아는데 그런데 자꾸 좀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글의 주제를 자꾸 놓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빈칸 문제 놓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바로 뭐냐? 사고력이 부족한 겁니다. 영어식 사고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의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전개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볼 때도 뭐를 중심에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논리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은 하는데 꼭 문제만 보면은 자꾸 틀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때는 첫째는 문제 스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스킬 적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도 안 돼요. 라고 한다.
요거는 진짜 영어식 사고가 부족한 것이고요. 영어식의 논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논리 독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 강의를 듣고 학교 간 친구들이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다 좀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솔직히 좀 있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내 강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들어라 라는 것은 아니다. 아, 여기에 좀 이것도 있네요. 아, 요것도 좀 그러네요. 바로 뭐냐면은 기출 강의.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기출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게. 딱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기본서,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딱 이 세 개예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30년 넘게 강의했고 지금 노량진에서 영어 과목으로는 제가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행정학에 저기 김중현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아마 유일하게 나의 고참이고 내가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노량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두 번째일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어요. 우리 학원의 커리도 굉장히 아주 간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 그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땡! 이게 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선생님들마다 그냥 가지를 쳐가지고 그냥 강좌 수를 되게 많이 늘리더라고요. 속으로 봐서 난 그런 거야.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얘기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기출만 제대로 해도 90점 이상은 다 맞아, 씨.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강의 저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분 늘려나간 거예요. 좀 여러분들을 솔직히 말씀도 많이 붙잡아 놓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겠죠. 근데 자, 그런 걸 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무시하더라도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딱 요 세 개입니다. 특히 영어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요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일단 쓰는데요. 필살 기출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필살 기출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좀 여기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필살 기출 비법 요겁니다. 왜 기출이 중요하냔 말이죠. 여러분 어느 시험이든지 출제하는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를 만드는 구성 방식도 시험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영어지만 수능과 우리 공무원 영어의 방식은 달라요. 똑같은 영어지만 여러분 알죠? 토익과 우리 공무원 영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까도 내가 그랬죠? 토익 900점 맞는다고 우리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내가 토익 성적 좋은 사람들 내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은 토익 900점 맞았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 90점 못 맞아요. 응? 내가 봐서는 토익 9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서는 내가 보기엔 잘 맞아야 70점입니다. 물론 올해하고 작년에 좀 쉬웠기 때문에 괜찮을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것을 놓고 본다면은 내가 보기엔 70밖에 못 맞아요. 근데 영어로 얘기를 할까요? 영어에서 80 맞았다. 그러면은 최하 토익은 800점 후반대나 900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 영어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죠? 단어, 수거, 문법, 독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광범위하게 그러면서도 조금 정확성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영어를 잘하게 돼버리면은 다른 시험은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영어는 다른 시험과는 다르다. 그럼 다르면 다르게 공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기출을 봐야죠. 그러면 기출을. 근데 우리 바보 같은 어떤 사람들은 기출은 보지 말라고 얘기한다. 미친 새끼예요. 난 걔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기출 보지 말라는 사람에게.
당신 그럼 지금 뭔 강의하는 거야? 그럼 공무원 영어 강의한다 그랬죠. 그럼 공무원 영어 강의하는 공무원 영어 강의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너 가서 토익 강의할 수 있어? 너 토플 강의할 수 있어? 너 편입 강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못해요. 공무원 영어 강의로 공무원 영어 답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강의하면서 야 이거 공무원 영어 몇 번에 나왔던 문제랑 뭐 비슷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출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놈은 뭐 이상한 놈이죠. 그래놓고 기출 문제지 뭐 왜 냅니까? 기출을 통해서 우리 시험이 과연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일에 된다면 이 필기법은 요 464랑 요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랑 요때 같이 하시면 464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글 보는 눈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왜냐면 첨삭독해 앞에서 했으니까 독해할 도 어느 정도 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야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럼 글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됐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여기가 바로 뭐라 했어요? 여기가 바로 뭐라 했어요? 스킬이라 그랬죠. 스킬의 전초 단계입니다. 내가 여러분 스킬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만들어낸 스킬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기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스킬로서 여러분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슬라이퍼 32라고 돼 있잖아요. 뭐 따지면 32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2024년 대비하면서 선생님 커리가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해서 일부러 제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모든 거 다 들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필수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요것이 부족하면은 갖다 채워줘라, 메워줘라. 독해 약하면 독해 이거 좀 더 해라. 영작 약하면 영작 좀 해라. 생활 영어 수고 약하면 영어 좀 하라. 라는 겁니다. 어휘집은 그냥 보던 거 말아. 근데 어휘 문제 아는다는데 자꾸 틀려. 그럼 실전 보컬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좀 문제 조금만 풀어봐라.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은 요 논리 독해하고 필기법은 조금 여러분 필수 쪽에다 좀 갖다 집어넣고 한번 여러분 커리 속에다 좀 집어넣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날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제 강의와 더불어서 각각의 공부하는 요령들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영어 얘기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